후원의 등불. 한국인을 위한 잠자리 이야기 오디오북. 제1장 여름밤의 기다림. 한여름 달빛이 부드럽게 내려앉은 작은 한옥 마을. 기와 지붕 사이로 스며드는 은은한 달빛은 마치 할머니의 손길처럼 따뜻했습니다. 퇴직한 초등학교 교사 박영순 여사는 대청마루에 앉아 손녀가 올 날을 기다리며 오래된 이야기들을 마음속으로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올해로 70이 된 영순 여사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지만 그 미소만큼은 여전히 젊은 시절의 그것과 다름없이 따뜻했습니다. 그녀의 집은 이 마을에서도 가장 오래된 한옥 중 하나였습니다. 조선시대 말기에 지어진 이 집은 영순 여사의 증조할아버지 때부터 4대에 걸쳐 박씨 일가가 지켜온 소중한 터전이었습니다. 대청마루에서 바라보는 뒤뜰, 즉 후원은 그리 넓지는 않았지만 정성스럽게 가꾸어진 작은 정원이 있었습니다. 배롱나무 한 그루가 한가운데 서 있고 그 주변으로는 봉숭아, 맨드라미, 채송화가 계절마다 색깔을 바꾸며 피어났습니다. 정원 한쪽에는 작은 우물이 있었고 그 옆으로는 장독대가 정연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된장, 고추장, 간장이 익어가는 항아리들은 이 집에 살아있는 역사였습니다. 영순 여사는 이 집에서 태어나고 자랐고 시집도 이웃 마을로 가까이 갔다가 남편과 함께 다시 이곳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남편 준호는 3년 전 세상을 떠났지만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온 이 집의 기억들은 여전히 곳곳에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도착했어요. 마당으로 들어서는 젊은 여성의 목소리에 영순 여사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28살의 손녀 수진이 큰 가방을 끌며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수진은 바쁜 일상 중에도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할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어머, 우리 수진아. 고생했구나. 영순 여사가 일어서며 손녀를 반겼습니다. 저녁은 먹고 왔니? 아니요, 할머니 손맛이 그리워서 일부러 안 먹고 왔어요. 수진이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웃었습니다. 할머니는 건강하시죠? 뭘 걱정이야. 이 할미가 뭐 그리 약하다고. 영순 여사가 수진의 손을 꼭 쥐며 말했습니다. 어서 들어와라. 미역국하고 생선구이 해놨다. 부엌으로 들어서자 익숙한 냄새가 수진을 감쌌습니다. 할머니 집 특유의 그 냄새, 된장 냄새, 마른 명태 냄새, 그리고 오래된 나무와 한지가 어우러진 은은한 향기. 도시의 아파트에서는 절대 맡을 수 없는 그 냄새가 수진의 마음을 포근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할머니, 이 등불 정말 예쁘다. 수진이 부엌문 위에 걸린 작은 노스의 등불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봐왔는데 볼 때마다 신기해요. 언제 생긴 거예요? 영순 여사가 잠시 손을 멈추고 등불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학 한 마리가 날개를 펼친 모양으로. 정교하게 새겨진 그 등불은 세월이 흘러 빛깔이 변했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그 이야기 말이냐. 영순 여사가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참 긴 이야기란다. 할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일이니까. 들려주세요, 할머니. 오늘 밤 시간 많아요. 수진이 할머니의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영순 여사는 밥상을 차리며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한 1975년쯤이었나? 할아버지가 서울에서 일하시던 때 말이야. 그 시절엔 말이지, 지금처럼 교통이 좋지도 않았고 전화도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 할아버지는 한 달에 한 번, 길게는 2달에 한 번씩 집에 오셨지. 수지는 할머니가 차려주는 밥상 앞에 앉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수진이 고등학생일 때 돌아가셨지만 어린 시절 따뜻하게 품에 안아주던 기억은 여전히 생생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시절 서울 구로공단에서 일하셨어. 기계 수리 일을 하셨는데 손재주가 참 좋으셨지. 뭐든 고치지 못하는 게 없었어. 영순 여사가 수진에게 밥을 퍼주며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공단 일이 얼마나 힘든지. 젊은 사람들도 버티기 힘든 일을 할아버지는 40이 넘어서 시작하셨으니까. 왜 서울까지 가셔야 했어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농사만으로는 살기가 힘들었거든. 너희 아버지 학비며 생활비며. 그때는 모든 게 부족한 시절이었어. 영순 여사의 목소리에 그때의 어려움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한 번도 힘들다는 소리 안 하셨어. 오히려 집에 올 때마다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지. 수지는 밥을 먹으며 할머니의 이야기에 집중했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마치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구연동화 할머니 같았습니다. 정감 있고 따뜻한 목소리에는 세월의 무게와 지혜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어느 가을날이었어. 할아버지가 평소보다 늦게 집에 오시는 거야. 그런데 웬일인지 가방이 평소보다 무거워 보이더라고. 뭘 그리 많이 가져오셨나 했더니 영순 여사가 잠시 말을 멈추고 등불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바로 저 등불을 가져오신 거야. 정말요? 수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응. 공장에서 일하시던 김씨 어르신이 주신 거래. 그분이 고향으로 내려가시면서 할아버지한테 주신 거지. 이 등불은 특별한 등불이라고 하시면서 말이야. 영순 여사가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할아버지 말씀으로는 그 김씨 어르신이 한국 전쟁 때 부모님을 잃고 혼자 살아오신 분이래. 평생 가족 없이 사셨는데 공장 사람들을 가족처럼 여기셨다고 하더라고. 영순 여사는 잠시 말을 멈추고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는 더욱 부드러운 목소리로 계속했습니다. 그분 말씀이 이 등불은 단순한 장식품이 아니래. 집을 지키는 수호등이라고 하시더라고. 학이 새겨진 것도 의미가 있다면서 학은 부부애와 장수를 상징한다고 하셨어. 그리고 이 등불을 받는 집은 언제나 문을 열어두는 집이 되어야 한다고 하셨지. 문을 열어둔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수진이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언제든 문을 열어준다는 뜻이야. 옛날에는 그게 당연한 일이었어. 길 가던 사람이 물 한 그릇 달라고 하면 주는 거고 하룻밤 재워달라고 하면 재워주는 거고. 그런 게 우리네 정이었지. 영순 여사가 설명했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의 세상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지만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니 그 시절의 순수하고 따뜻한 정이 느껴졌습니다. 할아버지가 그 등불을 가져오신 날 밤 우리는 함께 부엌에 달았어. 그때 할아버지가 내 손을 잡고 말씀하시더라고. 영순아, 이 등불이 우리 집을 지켜줄 거야. 그리고 우리도 이 등불의 의미를 잊지 말자고 하시면서 영순 여사의 목소리에 그리움이 섞였습니다. 정말 신기한 이야기네요. 수진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계속 걸어두신 거구나. 그렇지. 벌써 한 50년이 다 되어가네. 영순 여사가 등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일들이 많이 있었어. 이 등불과 관련해서 말이야. 어떤 일들이요? 영순 여사는 밥상을 정리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 많은 이야기들 중에서 어떤 것부터 들려줄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지만 손녀와 함께하는 이 시간이 소중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내일 저녁에 해줄게. 오늘은 늦었으니 일단 씻고 자거라. 영순 여사가 수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아, 할머니. 궁금해 죽겠는데 그러시면 안 되죠. 수진이 애교를 부리며 말했습니다. 호호, 그러게 일찍 와야지. 영순 여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일 저녁에는 더 재미있는 이야기 들려줄게. 그 등불과 관련된 정말 신기한 일 말이야. 수지는 아쉬워하면서도 할머니의 말에 따라 씻으러 갔습니다. 할머니는 혼자 부엌에 남아등불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은은하게 빛나는 노쇠의 광택이 아름다웠습니다. 여보, 우리 손녀가 또 왔어요. 영순 여사가 등불을 향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내일은 그때 그 풍물꾼 이야기 해줘야겠어요. 수진이가 좋아할 것 같아요. 바람이 살짝 불어와 등불이 아주 작게 흔들렸습니다.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아서 영순 여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집에는 여전히 모든 기억들이 살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기억, 함께 나눈 이야기들의 기억, 그리고 대를 이어 전해져 내려오는 따뜻한 정의 기억들이 말입니다. 밤이 깊어갔지만 영순 여사는 쉽게 잠자리에 들지 못했습니다. 손녀에게 들려줄 이야기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설레었습니다. 오랫동안 가슴 깊이 간직해온 소중한 기억들을 나누는 일은 그녀에게 큰 기쁨이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달빛이 은은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후원의 배롱나무 그림자가 대청마루에 고요하게 드리워져 있었고
멀리서는 귀뚜라미들의 합창이 들려왔습니다. 이 평화로운 여름밤에 할머니와 손녀는 각자의 방에서 내일의 이야기를 기대하며 잠에 들었습니다. 등불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조용히 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50년 전 할아버지가 처음 걸어준 그 자리에서 변함없이 이 집의 따뜻한 마음을 상징하며 말입니다. 학의 날개는 달빛 아래에서 마치 진짜로 펼쳐진 것처럼 우아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꿈을 꾸었습니다. 젊은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함께 등불을 달고 있는 모습, 그리고 그 등불빛이 온 집안을 따뜻하게 비추는 꿈을 말입니다. 꿈속에서 할아버지는 손녀인 수진을 보고 환하게 웃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수진아, 이 등불의 이야기를 잘 들어두거라. 언젠가 내가 이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전해줘야 할 때가 올 거란다. 꿈에서 깬 수진은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너무나 생생해서 정말로 곁에 계신 것 같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새벽이었습니다. 수지는 살며시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등불이 새벽빛을 받아 더욱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등불을 바라보며 할아버지를 그리워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할머니가 들려줄 이야기가 더욱 기대되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의 이야기 잘 들을게요. 수진이 등불을 향해 작게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저도 언젠가 이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드릴게요. 이렇게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후원의 등불이 지켜온 50년의 이야기가 새로운 세대로 전해지는 특별한 날이 될 것이었습니다. 할머니의 기억 속에 간직된 소중한 이야기들이 손녀의 마음에도 깊이 새겨질 것이었습니다. 제2장 풍물꾼과의 만남. 다음 날 저녁 영순 여사와 수지는 후원에서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배롱나무 아래 작은 상을 놓고 앉아 있으니 여름 저녁의 시원한 바람이 기분 좋게 불어왔습니다. 매미 소리와 함께 멀리서 들려오는 개구리 소리가 자연스러운 배경음악이 되어주었습니다. 할머니, 어제 그 이야기 계속해주세요. 수진이 물김치를 집으며 말했습니다. 등불과 관련된 신기한 일말이에요. 영순 여사는 찬찬히 밥을 드시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 이야기 해줘야지. 어젯밤 할아버지 꿈 안 꿨니? 할머니 어떻게 아세요? 수진이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호호, 할미가 뭘 모르겠니? 내 얼굴에 다 써있구나. 영순 여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나타나서 뭐라고 하시더냐? 수지는 꿈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주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었습니다. 역시 할아버지셔. 저 세상에서도 우리를 걱정하고 계시는구나. 영순 여사가 감회 깊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진짜 이야기를 들려줄게. 1978년 여름에 있었던 일이야. 수지는 젓가락을 놓고 할머니의 이야기에 집중했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해 여름이 유독 더웠어. 장마가 일찍 끝나고 가뭄이 계속되었지. 논에 물이 마르고 우물물도 줄어들었어. 사람들이 모두 걱정이 많을 때였어. 영순 여사가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 해가 지고 난 후였는데 집 앞에 누가 서 있는 거야. 보니까 나이 든 남자분인데 등에 큰 짐을 지고 있더라고. 지친 모습이 역력했어. 얼굴도 땀으로 범벅이고 발걸음도 무거워 보였지. 수지는 상상해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분이 대문 앞에서 멈춰 서더니 실례하겠습니다 하고 인사를 하는 거야. 목소리가 참 정중했어. 그래서 내가 나가봤더니 물 한 그릇 주실 수 있겠냐고 하시더라고. 할머니 그때 무섭지 않으셨어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무서울 게 뭐 있어. 그 시절에는 그런 일이 흔했거든. 길 가던 사람이 물 달라고 하면 주는 게 당연했지. 영순 여사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물을 드리고 보니까 그분이 풍물패를 하시는 분 같더라고. 등에 진짐 속에서 꽹과리며 징이며 하는 것들이 보였거든. 영순 여사는 잠시 말을 멈추고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때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분이 물을 드시고는 말씀하시더라고. 혹시 하룻밤 신세 질 수 있겠냐고. 멀리서 와서 갈 곳이 없다고 하시면서.
그런데 그냥 신세 지는 게 아니라 대가를 치르겠다고 하시는 거야. 돈을 주신다고요? 아니야. 돈이 아니라 이야기와 노래를 들려드리겠다고 하시더라고. 영순 여사의 얼굴에 그때의 기억이 떠올라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참 인상 깊었어. 보통 사람들은 돈으로 계산하려고 하는데 그분은 이야기로 갚겠다고 하시니 얼마나 멋있어 보이던지. 수진도 감동받은 표정으로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워드리신 거예요? 그럼. 우리 어머니가 항상 말씀하시던 게 있었어. 지나가는 사람에게 베푸는 건 하늘에게 복을 쌓는 일이라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분 표정이 참 선량해 보였거든. 영순 여사가 설명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뭐라고 하셨어요? 할아버지도 반겼지. 서울에서 돌아오신 참이었는데 그분 보시고 반가워 하시더라고. 할아버지도 젊을 때 풍물을 조금 하셨거든. 그래서 더 친근감을 느끼셨나 봐. 영순 여사가 말했습니다. 영순 여사는 그날 저녁의 일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정성스럽게 밥상을 차려드린 것, 그분이 감사해하며 드시던 모습, 그리고 그 후에 벌어진 일들까지 모든 것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했습니다. 그분 성함이 김봉수 씨였어. 전라도에서 올라오신 분이었는데 전국을 다니며 풍물을 하시는 분이었지. 그런데 참 특이한 게 혼자서 다니신다는 거야. 보통 풍물패는 여러 명이 함께 다니는데 김봉수 씨는 혼자였어. 왜 혼자 다니셨대요? 그건 나중에 알게 된 일인데. 영순 여사가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분도 가족이 있으셨어. 부인과 자식들이 있었는데 어떤 일로 가족을 잃으셨다고 하더라고. 그 후로 혼자 전국을 다니며 풍물을 하게 되었다는 거야. 수진의 표정이 숙연해졌습니다. 그런 슬픈 사연이 있으셨구나. 그렇지. 그런데도 그분은 늘 웃으시려고 노력하셨어.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려고 하시는 분이었지. 영순 여사가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저녁을 함께 먹으면서 여러 이야기를 해주셨어. 전국을 다니면서 본 것들,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 영순 여사는 그날 밤 김봉수 씨가 들려준 이야기들을 떠올렸습니다. 경상도의 어느 산골 마을에서 만난 100살 할머니 이야기, 충청도의 한 농부가 가뭄에도 불구하고 이웃을 도운 이야기, 강원도 깊은 산속에서 만난 신비로운 할아버지 이야기까지.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게 하나 있어. 어떤 마을에서 있었던 일인데. 영순 여사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그 마을에도 우리 집 같은 등불이 있었다는 거야. 정말요? 수진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응. 똑같지는 않았지만 비슷한 의미의 등불이었어. 그 집 주인 할머니가 평생 지나가는 사람들을 도와주신 분이었는데 어느 날 돌아가시기 전에 이상한 일이 있었다는 거야. 수지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그 할머니가 며칠 전부터 집 앞에 학 한 마리가 나타났다는 거야. 매일 아침마다 와서 집 주변을 맴돌다가 저녁이 되면 사라지곤 했대. 그런데 할머니가 돌아가신 바로 그날 그 학이 집 지붕 위에서 울음소리를 내더니 하늘 높이 날아가 버렸다는 거지. 신기하다. 수진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그뿐만 아니야. 그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마을 사람들이 그 집을 정리하는데 등불 옆에서 작은 쌀 한 주먹과 깨끗한 물 한 그릇이 발견되었다는 거야. 아무도 놓은 적이 없는데 말이지. 영순 여사의 목소리에 신비로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예요? 김봉수 씨 말씀으로는 그게 학의 선물이라고 하시더라고. 평생 남을 도우며 산 사람에게 하늘이 주는 축복의 표시라고 하시면서 영순 여사가 설명했습니다. 수지는 할머니의 이야기에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현실적이면서도 신비로운 그 이야기가 마치 옛날 전래동화 같았습니다. 그래서 김봉수 씨가 우리 집 등불을 보시고 깜짝 놀라셨어. 학이 새겨진 등불이라면서 매우 특별한 물건이라고 하시더라고. 그리고는 말씀하시길 이런 등불이 있는 집에는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난다고 하셨어. 정말요? 그런데 더 신기한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났어. 영순 여사가 목소리를 더욱 신비롭게 만들며 계속했습니다. 그날 밤 김봉수 씨는 온돌방에서 주무셨어. 할아버지랑 나는 사랑방에서 잤고. 그런데 새벽쯤에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야. 무슨 소리요? 톡톡톡 하는 소리. 뭔가 나무를 두드리는 소리 같았어.
그런데 참 묘하게도 리듬이 있더라고. 마치 음악 같은. 영순 여사가 손가락으로 리듬을 표현해 보였습니다. 수지는 긴장하며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가보셨어요? 처음엔 바람 소리인가 했는데 계속 들리더라고. 그래서 할아버지가 일어나서 밖을 보신 거야. 그런데 영순 여사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뭐가 있었어요? 마당에 아무도 없었어. 하지만 이상한 게 하나 있었지. 평소에는 없던 것이 하나 있었거든. 영순 여사의 목소리가 더욱 신비로워졌습니다. 뭐가요? 대나무 장대 끝에 등이 2개 매달려 있었어. 하나는 오래된 종이등이었고 다른 하나는 새로 만든 것 같은 작은 등이었어. 그리고 그 아래에는 작은 쪽지가 하나 놓여 있었지. 수지는 완전히 이야기에 몰입되어 있었습니다. 쪽지에 뭐라고 써 있었어요? 기억하는 이들에게라고 써 있었어. 붓글씨로 아주 단정하게 쓰여 있었지. 영순 여사가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누가 그런 걸 해놓은 거예요? 그게 참 신기한 일이야. 김봉수 씨한테 물어봤더니 자기가 한 일이 아니라고 하시더라고. 그런데 표정이 참 의미심장하셨어. 마치 뭔가 아시는 것 같은. 영순 여사는 그날 아침의 일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김봉수 씨가 등을 보시고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짓던 모습, 그리고 그분이 해주신 설명을 말입니다. 김봉수 씨가 그러시더라고. 이런 일은 가끔 일어난다고. 진심으로 남을 도우려는 마음이 있는 집에는 보이지 않는 도움이 온다고 하시면서 영순 여사가 계속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예요? 옛날부터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다고 하시더라고.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산과 들의 정령들이 도움을 준다는. 그래서 그런 선물을 남겨둔다는 거야. 수지는 신기해하며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등들은 어떻게 하셨어요?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가져오셨어. 그리고 우리 집 등불 옆에 함께 달아두셨지. 그랬더니 정말 신기하게도 집안 분위기가 더욱 따뜻해지는 것 같더라고. 영순 여사는 그때의 감동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집안이 은은한 빛으로 가득했던 그 느낌, 마음이 평안해지던 그 순간을 말입니다. 그날 아침 김봉수 씨가 떠나시기 전에 우리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셨어. 영순 여사가 계속했습니다. 무슨 부탁이요? 이 집이 계속 문을 열어두는 집이 되어달라고. 그리고 이 등불의 의미를 잊지 말아달라고 하시더라고. 그러면 이 집에는 계속 복이 들어올 거라고 하시면서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지금까지 그렇게 사신 거구나. 그렇지. 그 후로 우리 집은 정말 신기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 영순 여사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어떤 일들이요? 먼저 그의 가뭄이 끝났어. 김봉수 씨가 떠나신 바로 그날 저녁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거든. 그것도 억수로 내리는 게 아니라 부슬부슬 오랫동안 내려서 논에 물이 가득 찼지. 영순 여사는 그때의 기쁨을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농사를 망칠 뻔했는데 그 비 덕분에 그해 농사를 잘 지었어. 이웃들도 모두 신기해했지. 정말 신기하네요. 그뿐만 아니야. 그 후로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어. 영순 여사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웃집 김영희 씨가 그날 밤 꿈을 꾸었다는 거야. 무슨 꿈이요? 학 한 마리가 자기 지붕 위를 돌고 있는 꿈을 꾸었다는 거야. 그런데 그 꿈에서 돌아가신 남편이 나타나서 박내 집에 떡을 전해달라고 했다는 거지. 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응. 그래서 김영희 씨가 다음날 아침에 떡을 해서 우리 집에 가져오셨어. 그러면서 이상한 꿈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 우리가 김봉수 씨 이야기를 해드렸더니 더욱 신기해하시면서 그런 일들이 모두 연결되어 있는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 영순 여사는 그때 이웃들의 반응을 기억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후로 마을 사람들이 우리 집을 조금 특별하게 여기기 시작했어. 뭔가 신비로운 기운이 있는 집이라고 생각하게 된 거지. 부담스럽지 않으셨어요? 전혀. 오히려 좋았어. 사람들이 더 자주 찾아와서 이야기도 나누고 서로 도움도 주고받고 마을의 정이 더욱 돈독해졌거든. 영순 여사가 설명했습니다. 수지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 시절의 따뜻한 공동체를 상상해 보았습니다.
지금은 찾아보기 힘든 그런 정겨운 관계들이 부러웠습니다. 그런데 가장 신기한 일은 따로 있어. 영순 여사가 더욱 신비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뭐예요? 그 등들 말이야. 김봉수 씨가 떠나신 후에 우리가 발견한 그 등들 말이야. 그게 계절마다 조금씩 변하더라고. 변한다고요? 응. 봄이 되면 연한 초록빛이 돌고, 여름이면 시원한 푸른빛이 나고, 가을이면 따뜻한 황금빛이 나고, 겨울이면 은은한 흰빛이 나더라고. 물론 아주 미묘한 변화였지만 수지는 상상하기 어려워하며 물었습니다. 정말요? 그럴 수 있나요? 나도 처음엔 눈의 착각인 줄 알았어. 그런데 할아버지도 보신다고 하시고 심지어 이웃들도 알아차리더라고. 계절마다 우리 집에서 나오는 빛의 색깔이 다르다고 말이야. 영순 여사는 그 신비로운 현상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일이었지만 분명히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신기한 게 있었어. 그 등불들이 달린 후로 우리 집에 새들이 자주 찾아오기 시작했어. 특히 학과 비슷한 새들이 많이 와서 마당에서 놀다 가곤 했지. 학이요? 정확히는 학은 아니었지만 비슷한 큰 새들이었어. 황새나 외가리 같은. 그런 새들이 예전에는 이 마을에 잘 오지 않았는데 그때부터 자주 보이기 시작했어. 수지는 할머니의 이야기가 점점 더 신비로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현실적이면서도 환상적인 그 이야기들이 마치 꿈 같았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사람들의 마음이 변한 거야. 영순 여사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김봉수 씨가 다녀간 후로 마을 사람들이 서로를 더 많이 도우게 되었어. 누가 어려움에 처하면 모두 나서서 도와주고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하고. 그게 등불의 힘인가요? 등불의 힘이라기보다는 영순 여사가 생각해보며 말했습니다. 김봉수 씨가 보여준 마음 그리고 그분이 전해준 이야기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 같아. 서로 베푸는 것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준 거지.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의 말이 일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을이 다른 마을보다 더 화목하다는 소문이 났어. 김봉수 씨 같은 풍물꾼들이 자주 찾아오게 되었고 그럴 때마다 새로운 이야기들을 듣고 배울 수 있었지. 영순 여사는 그 시절을 그리워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좋은 시절이었어. 비록 물질적으로는 넉넉하지 않았지만 마음만큼은 풍요로웠거든. 그럼 김봉수 씨는 그 후에 다시 오셨어요? 몇 년 후에 한 번 더 오셨어. 그때는 혼자가 아니라 다른 풍물꾼들과 함께 오셨지. 우리 집을 기억하고 계셨던 거야. 영순 여사의 얼굴에 반가웠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신기한 일이 있었나요? 그럼. 그때는 더욱 놀라운 일이 있었어. 김봉수 씨가 우리 집 등불을 보시고는 이 집은 정말로 복받은 집이라고 하시더라고. 그리고는 영순 여사가 잠시 말을 멈추고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내일 해줄게. 오늘은 이미 늦었구나. 영순 여사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아, 할머니. 또 그러시면 안 되죠. 수진이 아쉬워하며 말했습니다. 호호, 급하게 먹으면 체하는 법이야. 좋은 이야기는 천천히 곱씹어야 제맛이 나는 거란다. 영순 여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등불이 어둠 속에서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김봉수 씨가 가져다 준 등들도 함께 조화롭게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신기한 이야기네요. 수진이 등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믿기 어렵기도 하지만 왜 그런지 마음이 따뜻해져요. 그게 바로 이야기의 힘이란다. 진실한 마음으로 들려주는 이야기는 듣는 사람의 마음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거야. 영순 여사가 손녀의 어깨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다시 꿈을 꾸었습니다. 이번에는 김봉수 씨가 나타나서 풍물을 치며 춤을 추는 꿈이었습니다. 꿈속에서 할머니와 할아버지도 젊은 모습으로 나타나서 함께 춤을 추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학들이 날아와 아름다운 원을 그리며 춤추었습니다. 꿈에서 김봉수 씨는 수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은 아가씨, 이야기를 잘 들어두시오. 이런 이야기들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니까. 영순 여사도 그날 밤 평안한 잠을 잤습니다.
손녀에게 소중한 이야기를 전해주는 기쁨으로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김봉수 씨와 보낸 그 특별한 시간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감사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후원의 등불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50년 전 김봉수 씨가 남겨준 등들과 함께 이 집의 따뜻한 마음을 상징하며 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제3장 이웃들의 온정. 사흘째 되는 날 수지는 할머니와 함께 마을을 둘러보았습니다. 오래된 한옥들이 정겨운 골목을 이루고 있었고 곳곳에서 만나는 마을 어르신들은 수진을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할머니를 따라다니며 마을 이곳저곳을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즐거웠습니다. 수진아, 저기 할머니 댁이 보이냐? 영순 여사가 한 집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분이 바로 김영희 할머니야. 내가 어제 이야기해준 꿈 꾸신 분. 작은 텃밭에서 호박잎을 따고 계시던 김영희 할머니가 손을 흔들며 인사해 주었습니다. 여든이 넘으신 것 같은데도 정정해 보이셨습니다. 영순아, 이 아가씨가 서울서 온 손녀구나. 김영희 할머니가 다가오시며 말했습니다. 네, 할머니. 안녕하세요. 수진이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어머, 참 예쁘게 생겼네. 영순이 닮았어. 김영희 할머니가 수진을 자세히 보며 웃었습니다. 서울 생활 힘들지? 괜찮아요. 할머니는 건강하세요? 뭘 이 나이에 뭐 아프지 않은 곳이 있겠어. 그래도 아직은 농사 짓고 살만해. 김영희 할머니가 호탕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영순 여사가 수진에게 작게 귓속말했습니다. 김영희 할머니가 그때 그 신기한 꿈 꾸신 분이야. 기회되면 직접 이야기 들어봐. 할머니, 제가 우리 할머니한테 옛날 이야기 듣고 있는데요. 김영희 할머니도 그때 꿈 이야기 해주실 수 있나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영희 할머니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오, 그 이야기? 물론이지. 그때 일은 아직도 생생해. 참 신기한 일이었어. 세 사람은 김영희 할머니 집 마당에 있는 평상에 앉았습니다. 오후에 따뜻한 햇살이 기분 좋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더라? 아, 1978년 여름이었지. 가뭄이 심할 때였어. 김영희 할머니가 기억을 떠올리며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자는데 이상한 꿈을 꾸었어. 수지는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꿈에서 우리 집 지붕 위로 큰 새 한 마리가 날아와서 빙빙 돌더라고. 처음엔 까마귀인가 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학이었어. 그것도 아주 크고 아름다운 학이었지. 김영희 할머니는 그때의 꿈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학이 지붕 위에서 울음소리를 내는데 그 소리가 참 애절하더라고. 마치 뭔가 전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 같았어. 그래서요? 수진이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우리 영감이 나타났어. 돌아가신 지 몇 년 된 우리 영감이 말이야. 김영희 할머니의 목소리에 그리움이 묻어났습니다. 영감이 나한테 말하더라고. 영희야, 박내 집에 떡 좀 해서 가져다 드려라고. 영순 여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그날의 일을 그녀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떡을 가져다 드려야 하냐고 물었더니 영감이 좋은 일 하신 분들이니까 마음 표현하라고 하더라고. 그러면서 하기 시켜서 하는 일이라고 하는 거야. 수지는 신기해하며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떡을 해서 가져다 드리신 거예요? 그럼. 꿈에서 깨자마자 바로 떡을 했어. 시루떡을 해서 영순이네 집에 가져갔지. 김영희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영순이네 집에 정말 신기한 일이 있었더라고. 무슨 일이요? 풍물꾼이 와서 하룻밤 신세를 지고 갔다는 거야. 그런데 그분이 떠나면서 신기한 등을 남겨두고 갔다고 하더라고.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내 꿈이 그냥 꿈이 아니었구나 싶었어. 김영희 할머니는 그때의 놀라움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순이한테 내 꿈 이야기를 해줬더니 영순이도 깜짝 놀라더라고. 모든 게 연결되어 있는 것 같다면서. 영순 여사가 말했습니다. 그때 김영희 언니가 가져다 준 떡이 얼마나 맛있었는지 몰라. 그리고 그 떡을 먹으면서 정말 신기한 기분이 들었어. 뭔가 큰 흐름 속에 우리가 있는 것 같은 기분이랄까. 그뿐만 아니야. 김영희 할머니가 계속했습니다. 그 후로 우리 마을에 이상한 일들이 계속 생겼어. 좋은 일들이 말이야.
어떤 일들이요? 먼저 가뭄이 끝났어. 그날 저녁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거든. 그것도 땅 농사에 필요한 만큼만 내려서 모든 논밭에 물이 가득 찼지. 수지는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 시절의 신비로운 분위기를 상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해 가을에 추수할 때 보니까 우리 마을 농사가 다른 마을보다 훨씬 잘 되었어. 같은 가뭄을 겪었는데도 말이야. 김영희 할머니가 설명했습니다. 정말 신기하네요. 그뿐만 아니야. 그 후로 우리 마을 사람들 사이에 정이 더 깊어졌어. 서로 도우려는 마음이 커진 거지. 김영희 할머니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영순 여사가 덧붙였습니다. 맞아. 그전에도 우리 마을이 화목했지만 그 일 이후로는 정말 가족 같은 분위기가 되었어. 누구 집에 일이 있으면 모두 달려가서 도와주고. 예를 들어서 어떤 일들이요? 수진이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김영희 할머니가 생각해보며 말했습니다. 그해 겨울에 이웃집 최씨 영감이 갑자기 쓰러지신 적이 있었어.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이 모두 같은 꿈을 꾸었다는 거야. 같은 꿈이요? 응. 최씨 영감 집에 학이 와서 울고 있는 꿈을 말이야. 그래서 아침에 사람들이 하나둘씩 최씨 영감 집에 가봤던 일이 TRIJCONTINUEDIT 정말로 최씨 영감이 알아 누워 계시더라고.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간병을 도와드렸지. 수지는 놀라며 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같은 꿈을 꾸다니. 정말 신기해요. 그렇지? 그때 정말 놀랐어. 그런데 더 신기한 건 최씨 영감이 회복되신 후에 하신 말씀이었어. 김영희 할머니가 계속했습니다. 꿈에서 학 한 마리가 와서 걱정하지 말라, 마을 사람들이 도와줄 것이다라고 했다는 거야. 영순 여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마을에서는 학이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되었어. 마을의 수호신 같은 존재로 여겨지게 된 거지. 그래서 할머니 집 등불의 학이 더욱 의미 있게 느껴지는군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맞아. 우리 마을 사람들은 모두 영순이네 집 등불을 특별하게 생각해. 마을의 중심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여기거든. 김영희 할머니가 설명했습니다. 영순 여사는 조금 부끄러운 듯 말했습니다. 그런 건 아니야. 그냥 우연히 그런 일들이 겹친 거지. 우연이 아니야, 영순아. 김영희 할머니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너희 부부가 평소에 얼마나 남을 잘 도왔는데.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야. 수지는 할머니를 바라보며 자랑스러운 마음을 느꼈습니다. 할머니가 얼마나 선량한 분인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김영희 할머니, 그 후로도 신기한 일들이 더 있었나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물론이지. 매년 계절마다 크고 작은 일들이 있었어. 김영희 할머니가 기억을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몇 개 있어. 들려주세요. 1980년 봄에 있었던 일인데 우리 마을에 큰 홍수가 날 뻔한 적이 있었어. 며칠 동안 비가 계속 내려서 냇물이 넘칠 것 같았거든. 김영희 할머니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순 여사도 그때를 기억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서서 제방을 쌓고 물길을 돌리는 작업을 했어. 밤새도록 일했지.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날 밤 하늘에서 이상한 빛이 보였다는 거야. 이상한 빛이요? 응. 마을 위로 은은한 빛이 돌고 있더라는 거야. 마치 큰 새가 날개를 펼치고 마을을 지키고 있는 것 같았다고 해. 김영희 할머니가 설명했습니다. 수지는 상상하며 들었습니다. 그래서 홍수는 어떻게 되었어요? 다행히 피해를 입지 않았어. 아니, 피해를 입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좋은 일이 생겼지. 김영희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좋은 일이요? 그 홍수로 인해서 우리 마을 앞으로 새로운 물길이 생긴 거야. 그것도 아주 좋은 물길이 말이야. 그래서 그 후로 농사가 더욱 잘 되게 되었어. 영순 여사가 덧붙였습니다. 그뿐만 아니야. 그 물길 때문에 물고기들도 많이 살게 되었고 마을 아이들이 여름에 물놀이할 수 있는 좋은 장소도 생겼지. 정말 모든 게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는군요. 수진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더 신기한 건 그날 밤 일이었어. 김영희 할머니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제방 쌓기 작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풍물을 치는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야. 풍물 소리요? 응. 꽹과리와 징, 북 소리가 들렸어.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풍물꾼은 보이지 않더라고. 그냥 소리만 들리는 거야. 수지는 소름이 돋는 느낌이었습니다. 그게 김봉수 씨와 관련이 있는 건가요? 영순 여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했어. 김봉수 씨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는 것 같았거든. 그 풍물 소리가 들리니까 사람들이 더욱 힘이 났어. 김영희 할머니가 계속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응원해주고 있다는 느낌이었거든. 그래서 밤새 일해도 지치지 않았지. 수지는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그 시절 사람들의 순수하고 따뜻한 마음, 그리고 서로를 위해 희생하는 정신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그런 일들이 몇 년 동안 계속되었어. 영순 여사가 말했습니다. 매번 마을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누군가 꿈을 통해 알려주고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해결하는 일이 반복되었지. 그래서 우리 마을이 복받은 마을이라는 소문이 났어. 김영희 할머니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다른 마을에서도 부러워했지. 수진이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그럼 다른 마을 사람들도 와서 도움을 요청하거나 그랬나요? 물론이지. 특히 어려운 일이 생긴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어. 영순 여사가 답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도와줬지. 어떤 도움을 주셨어요? 김영희 할머니가 기억을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여러 가지였어. 병든 사람이 오면 약초를 구해주거나 좋은 의원을 소개해주고 가난한 사람이 오면 쌀이나 옷을 나눠주고 그리고 가장 많이 해준 게 조언이었어. 영순 여사가 덧붙였습니다. 사람들이 인생의 어려운 문제로 고민할 때 우리 마을 어르신들이 지혜로운 말씀을 해주시곤 했지. 수지는 그런 따뜻한 공동체가 부러웠습니다. 지금도 그런가요?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여전히 그런 정신은 남아있어. 김영희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도시로 많이 나가서 마을이 조용해지긴 했지만 남아있는 사람들끼리는 여전히 서로 도우며 살고 있어. 영순 여사가 수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가끔씩이라도 찾아와 주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젊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에 관심을 가져주니까 우리도 보람을 느끼게 되거든. 저도 이런 이야기 듣는 게 너무 좋아요. 할머니들의 경험담을 들으면 마음이 정말 따뜻해져요. 수진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김영희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내가 하나 더 재미있는 이야기 해줄까? 1985년에 있었던 일인데. 네, 들려주세요. 그때 우리 마을에 젊은 부부가 이사를 왔어. 서울에서 내려온 부부였는데 남편이 교사였거든. 그런데 이 부부가 처음에는 마을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어. 영순 여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 있었습니다. 도시 생활에 익숙해서 시골 생활이 불편했나 봐.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정도 부담스러워했고. 김영희 할머니가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부부 집에 도둑이 들었어. 그것도 한겨울밤에 말이야. 부부가 혼자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 수지는 긴장하며 들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그 집 앞에 모이기 시작한 거야. 꿈에서 학이 그 집 위를 맴돌고 있는 걸 봤다는 사람들이 말이야. 또 꿈이었군요. 그렇지. 결국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도둑을 잡았고 그 부부의 물건도 다 되찾아줬어. 그때 그 부부가 얼마나 감동했는지. 김영희 할머니의 목소리에 감동이 묻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부는 어떻게 되었어요? 그 후로 완전히 마을 사람이 되었지. 마을 일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아이들 교육에도 많은 도움을 줬어. 특히 남편 선생님이 마을 아이들을 위해 야학을 열어주기도 했고. 영순 여사가 덧붙였습니다. 그 선생님 부부 덕분에 우리 마을 아이들 교육 수준이 많이 높아졌어. 정말 고마운 분들이었지. 지금도 그 마을에 계세요? 아니, 몇 년 전에 자식들 따라 서울로 올라가셨어. 하지만 지금도 명절 때마다 마을에 인사하러 오셔. 김영희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수지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며 마을 공동체의 힘을 실감했습니다. 물질적인 풍요로움보다 더 소중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할머니들, 이런 일들이 정말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어떤 신비한 힘이 작용하는 걸까요? 수진이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김영희 할머니와 영순 여사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수진아. 영순 여사가 말했습니다. 중요한 건 사람들이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야. 그런 마음이 있으면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 김영희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맞아. 학이 정말 나타났는지 아니면 우리가 꿈으로만 본 건지는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그런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더욱 가까워졌다는 거지. 수지는 할머니들의 지혜로운 말씀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이 모이면 좋은 일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 같아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천천히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수진아, 내일 저녁에는 더 재미있는 이야기 들려줄게. 영순 여사가 손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김봉수 씨가 두 번째로 오셨을 때 이야기 말이야. 기대할게요, 할머니. 수진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김영희 할머니가 작별 인사를 하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이런 이야기들을 잘 기억해뒀다가 나중에 내 아이들에게도 들려줘. 이런 이야기들이 사라지면 안 되거든. 네, 할머니. 꼭 기억할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수지는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좋은 마을에서 사셨네요. 이런 따뜻한 정이 있는 곳에서 살 수 있어서 행복하셨겠어요. 그럼. 비록 물질적으로는 풍족하지 않았지만 마음만큼은 정말 풍요로웠어. 영순 여사가 감회 깊게 말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진짜 행복이었던 것 같아. 그날 저녁 수지는 할머니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오늘 들은 이야기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김영희 할머니의 꿈 이야기, 마을 사람들이 서로 도운 이야기들, 그리고 신비로운 일들이 연속으로 일어난 이야기들까지. 할머니,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니까 요즘 사람들이 잃어버린 게 뭔지 알 것 같아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뭐라고 생각하니? 서로에 대한 관심과 배려요. 요즘은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살잖아요. 그런데 할머니들 시대에는 마을이 하나의 큰 가족 같았네요. 영순 여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그때는 남의 일이라고 해서 모르는 체 하지 않았어. 모두가 한 공동체의 구성원이라고 생각했거든. 그런 정신을 지금도 이어갈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형태는 달라질 수 있어도 마음은 변하지 않아. 내가 이렇게 할머니를 찾아와 주는 것도 그런 마음의 표현 아니겠니? 영순 여사가 손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마을의 따뜻한 정과 할머니들의 지혜로운 이야기들을 가슴에 새기며 잠에 들었습니다. 꿈에서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함께 웃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아름다운 학이 날아와 마을을 축복해주고 있었습니다. 제사장 두 번째 만남. 나흘째 되는 날 아침 수지는 할머니와 함께 뒷산에 나무를 캐러 갔습니다. 도라지와 더덕을 캐며 할머니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산에서 내려다본 마을의 모습은 그림처럼 아름다웠습니다. 기와 지붕들이 정겨운 곡선을 그리며 이어져 있었고 그 사이사이로 푸른 나무들이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보니까 우리 집이 정말 마을 한가운데 있네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집이 마을에서 제일 오래된 집 중 하나거든. 그래서 자연스럽게 마을의 중심 역할을 하게 된 거야. 영순 여사가 도라지를 캐며 말했습니다. 그럼 마을 사람들이 무슨 일이 있을 때 우리 집에 많이 모였을 것 같아요. 맞아. 특히 김봉수 씨가 다녀간 후로는 더욱 그랬지. 사람들이 우리 집을 뭔가 특별한 곳으로 여기게 되었거든. 영순 여사가 회상하며 말했습니다. 점심을 먹고 돌아온 후 수지는 할머니와 함께 대청마루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김봉수 씨가 두 번째로 오셨을 때의 이야기를 들을 차례였습니다. 할머니, 김봉수 씨가 언제 다시 오셨다고 했죠? 수진이 물었습니다. 1982년 가을이었어. 그러니까 첫 번째 오신 지 한 4년 후였지. 영순 여사가 기억을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그때는 혼자가 아니라 다른 풍물꾼들과 함께 오셨어. 몇 명이나 오셨어요? 전부 5명이었어. 김봉수 씨를 포함해서 말이야. 그런데 모두 나이 든 분들이었어.
젊은 사람은 한 명도 없었지. 영순 여사는 그날의 일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가을 저녁 무렵 해가 지려고 할 때 5명의 풍물꾼들이 집 앞에 나타났던 그 순간을 말입니다. 처음에는 누군지 몰랐어. 그런데 맨 앞에 서신 분이 영순 씨 댁이 맞습니까? 하고 물어보시더라고. 목소리를 듣는 순간 김봉수 씨인 걸 알 수 있었지. 할머니가 바로 알아보셨어요? 그럼. 목소리가 참 특이하셨거든. 나지막하면서도 온화한 목소리였어. 4년이 지났는데도 바로 알아볼 수 있었지. 영순 여사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당연히 반갑게 맞았지. 김봉수 씨도 우리 집을 기억하고 계셨던 거니까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 영순 여사가 그때의 감동을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영순 여사는 그날 저녁 김봉수 씨 일행을 맞이했던 일을 자세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5명 모두에게 저녁을 대접하느라 부산했지만 기쁜 마음이 더 컸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떤 분들이었어요? 수진이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모두 김봉수 씨처럼 전국을 다니시는 풍물꾼들이었어. 경상도에서 오신 박씨 영감, 충청도에서 오신 이씨 영감, 강원도에서 오신 정씨 영감, 그리고 제주도에서 오신 고씨 영감이었지. 제주도에서까지 오셨다고요? 응. 그분이 참 특이한 분이었어. 제주도 전통 음악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풍물과는 조금 다른 음악을 하셨지. 하지만 마음은 다들 같았어. 수지는 상상해보며 들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온 풍물꾼들이 할머니 집에 모인 광경을 말입니다. 그분들이 우리 집에 오신 이유가 따로 있었어. 영순 여사가 조금 신비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슨 이유죠? 김봉수 씨 말씀으로는 4년 전에 우리 집에서 일어난 일을 다른 풍물꾼들에게 이야기했다는 거야. 그랬더니 다른 분들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고 하시더라는 거지. 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비슷한 경험이요? 그렇지. 각자 다른 지역에서 비슷한 일들을 겪으셨다는 거야. 학과 관련된 신비한 일들을 말이야. 영순 여사가 설명했습니다. 정말요? 어떤 일들이었는데요? 영순 여사는 그날 밤 풍물꾼들이 들려준 이야기들을 떠올렸습니다. 각자의 경험담은 저마다 특별했지만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박씨 영감은 경상도 어느 산골 마을에서 비슷한 일을 겪으셨다고 하더라고. 그 마을에도 학이 새겨진 오래된 등이 있었는데 그 집 주인이 평생 남을 도우며 살았다는 거야. 그래서요. 어느 날 그 집 주인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신기한 일이 있었다는 거야. 마을에 기근이 들었는데 그 집 마당에 갑자기 쌀자루가 나타났다는 거지. 수지는 놀라며 들었습니다. 누가 가져다 놓은 거예요? 아무도 몰랐어. 그런데 그 쌀로 마을 사람들이 기근을 넘길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그 후로 그 마을에도 우리 마을처럼 사람들이 서로 도우며 살게 되었다는 거야. 신기하네요. 다른 분들은 어떤 경험을 하셨어요? 이씨 영감은 충청도에서 비슷한 일을 겪으셨어. 그곳에서는 홍수가 났는데 학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했다는 거야. 영순 여사는 그날 밤 들었던 여러 이야기들을 차례로 들려주었습니다. 각각의 이야기는 지역도 다르고 상황도 달랐지만 모두 학과 관련된 신비한 체험이었고 그 후로 해당 지역 사람들이 더욱 화목하게 살게 되었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정씨 영감은 강원도 깊은 산속에서 길을 잃었을 때 학이 나타나서 길을 알려줬다고 하시더라고. 그리고 고씨 영감은 제주도에서 태풍이 불 때 학이 나타나서 마을을 지켜줬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어. 모든 분들이 학과 관련된 경험을 하셨다니 정말 신기해요. 그래서 김봉수 씨가 제안하신 거야. 이런 경험을 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또 이런 이야기들을 사람들에게 전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수지는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모이신 거군요. 맞아. 우리 집이 그런 일들이 시작된 곳 중 하나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 영순 여사가 말했습니다. 그분들이 우리 집에서 얼마나 계셨어요? 사흘 동안 계셨어. 그 사흘 동안 정말 특별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 영순 여사가 계속했습니다. 어떤 일들이요? 첫째 날 밤에는 5분이 함께 풍물을 치셨어. 우리 마당에서 말이야. 그런데 그 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영순 여사의 얼굴에 그때의 감동이 떠올랐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다 들었겠네요. 그럼 온 마을이 풍물 소리로 가득했어. 그런데 신기한 게 평소 같으면 시끄럽다고 할 수도 있을 텐데 아무도 그런 소리 안 했어. 오히려 모든 사람들이 집 밖으로 나와서 들었지. 수지는 상상해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정말 멋있었겠어요. 그뿐만 아니야. 풍물 소리에 맞춰서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춤을 추기 시작했어. 어른들부터 아이들까지 모두 말이야. 영순 여사는 그날 밤의 광경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전체가 하나의 축제 현장이 된 것 같았던 그 특별한 밤을 말입니다. 할아버지도 춤을 추셨어요? 그럼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 풍물을 조금 하셨다고 했잖아. 그날 밤 정말 오랜만에 춤을 추시더라고. 그 모습이 얼마나 멋있었는지. 영순 여사의 목소리에 그리움이 묻어났습니다. 할머니도 춤을 추셨어요? 나도 춤을 췄지. 그때는 모든 게 자연스러웠어. 음악이 들리니까 몸이 저절로 움직이더라고. 마치 몸속에 잠들어 있던 뭔가가 깨어나는 것 같았어. 수지는 할머니가 춤추는 모습을 상상해보며 웃었습니다. 정말 재미있었겠어요. 그런데 가장 신기한 건 그 다음이었어. 영순 여사가 목소리를 신비롭게 만들며 말했습니다. 뭐가요? 풍물이 끝나고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간 후에 우리 5분과 함께 마당에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야. 하늘에서요? 응. 학이 우는 소리였어. 그런데 한 마리가 아니라 여러 마리가 함께 우는 소리였지. 올려다 보니까 정말로 학들이 우리 집 위를 돌고 있더라고. 수지는 상상하기 어려워하며 물었습니다. 정말요? 밤에 학이 날아다닐 수 있나요? 나도 처음 보는 일이었어. 보통 학은 낮에 활동하는 새인데 그날 밤에는 달빛 아래에서 정말로 날고 있었어. 그것도 여러 마리가 말이야. 영순 여사는 그때의 신비로운 광경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풍물꾼 분들도 보셨어요? 물론이지. 모든 분들이 다 보셨어. 그리고 김봉수 씨가 말씀하시더라고. 이런 일은 정말 특별한 곳에서만 일어난다고 하시면서. 그럼 그 학들은 얼마나 오랫동안 있었어요? 1시간 정도 있었나? 우리 위를 빙빙 돌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사라졌어.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말이야. 수지는 할머니의 이야기에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그날 밤 잠은 잘 주무셨어요? 잠이 올 리가 있겠어. 너무 흥미진진해서 말이야. 영순 여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밤새 풍물꾼 분들과 이야기를 나눴어. 어떤 이야기들을 하셨어요? 각자의 경험담도 들었고 또 학이라는 새가 가진 특별한 의미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어. 영순 여사는 그날 밤 나눈 깊이 있는 대화들을 기억했습니다. 풍물꾼들의 지혜로운 말씀들은 지금도 가슴 깊이 남아 있었습니다. 김봉수 씨 말씀으로는 학이 예로부터 신성한 새로 여겨져 왔다고 하시더라고. 장수와 평화 그리고 행복을 상징하는 새라고 하시면서 그럼 우리 집에 학이 새겨진 등불이 있는 것도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네요. 그렇지.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 등불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라고 하시더라고. 단순히 등불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는 의미가 없다는 거야.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진심으로 남을 도우려는 마음, 문을 열어두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 하시더라고.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만 신비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야. 정말 깊은 의미가 있네요. 둘째 날에는 더 신기한 일이 있었어. 영순 여사가 계속했습니다. 뭐가 있었어요? 그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우리 집 마당에 새로운 것이 생겨 있더라고. 뭐가요? 작은 돌탑이 하나 세워져 있었어. 그것도 아주 정교하게 쌓여 있더라고. 누가 언제 만들었는지 전혀 모르겠는 거야. 수지는 신기해하며 물었습니다. 풍물꾼 분들이 만드신 건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런 줄 알았어. 그런데 물어보니까 아무도 만든 적이 없다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더욱 신기했지. 그럼 누가 만든 거예요? 그걸 아무도 몰랐어. 하지만 김봉수 씨가 그 돌탑을 보시고는 이건 천지신명이 내려주신 선물이라고 하시더라고. 영순 여사는 그때의 놀라움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돌탑은 지금도 있어요? 응. 후원 한쪽에 아직도 있어. 내일 보여줄게. 영순 여사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더 신기한 일이 또 있었어. 돌탑 옆에서 맑은 물이 솟아나기 시작한 거야. 물이요? 응. 작은 샘이 생긴 거야. 그것도 아주 차가운 좋은 물이 말이야. 지금도 그 물이 나와. 수지는 놀라며 들었습니다. 정말 신기한 일이네요. 그뿐만 아니야. 그 물을 마신 사람들이 모두 건강해진다는 소문이 났어. 실제로 몸이 안 좋던 사람들이 그 물을 마시고 나아지는 일들이 있었거든. 그럼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겠네요. 그럼. 소문이 나니까 멀리서도 사람들이 찾아왔어. 하지만 우리는 누구든지 환영했지. 김봉수 씨가 말씀하신 대로 문을 열어두는 마음으로 말이야. 영순 여사는 그 시절을 그리워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좋은 시절이었어. 매일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거든. 셋째 날에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셋째 날이 가장 특별했어. 영순 여사의 목소리가 더욱 신비로워졌습니다. 어떻게요? 그날 아침 김봉수 씨가 우리에게 특별한 제안을 하셨어. 무슨 제안이요? 우리 집이 이 지역의 이야기 집이 되어달라는 거였어. 수지는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이야기 집이요? 응.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고 또 좋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곳이 되어달라는 거였어. 특히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와서 위로받을 수 있는 곳이 되어달라고 하시더라고. 멋진 제안이네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당연히 받아들였지. 우리가 그동안 해온 일들을 더 체계적으로 하자는 뜻이었거든. 영순 여사는 그때의 결정을 지금도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우리 집은 정말로 이야기 집이 되었어. 매달 한 번씩은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는 모임을 갖게 되었지. 어떤 이야기들을 나누셨어요? 여러 가지였어. 옛날 조상들의 이야기, 각자의 인생 경험, 그리고 꿈과 희망에 대한 이야기까지. 수지는 그런 모임이 부러웠습니다. 정말 의미 있는 일이네요. 그런데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김봉수 씨가 떠나시기 전날 밤에 하신 말씀이었어. 뭐라고 하셨어요? 영순 여사는 잠시 말을 멈추고 등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김봉수 씨가 말씀하시더라고. 이 집은 이제 단순한 집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고 하시면서 그런 곳에는 반드시 복이 온다고 하셨어. 아름다운 말씀이네요. 그리고는 우리에게 하나의 부탁을 더하셨어. 무슨 부탁이요? 이런 이야기들을 다음 세대에게도 전해달라는 거였어. 특히 젊은 사람들에게 말이야. 수지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지금 저에게 이런 이야기들을 들려주시는 거군요. 그렇지. 김봉수 씨와 한 약속을 지키는 거야. 영순 여사가 손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그분들은 그 후로 다시 오셨어요? 김봉수 씨는 몇 년 후에 한 번 더 오셨어. 혼자서 말이야. 하지만 다른 분들은 그때가 마지막이었어. 왜요? 나이가 많으셨거든. 그리고 각자 자기 지역에서 해야 할 일들이 있으셨고. 영순 여사는 그분들을 그리워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남겨주신 가르침들은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 살아있어. 어떤 가르침들이요?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다는 것, 서로 도우며 살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좋은 이야기는 나누어야 한다는 것.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정말 소중한 가르침들이네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우리 집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 이야기를 들으러 오는 사람, 고민을 털어놓으러 오는 사람, 그냥 마음의 평안을 찾으러 오는 사람. 할머니가 그 모든 분들을 다 도와주셨겠네요. 도움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어. 다만 진심으로 들어주려고 노력했지. 때로는 할아버지와 함께, 때로는 혼자서. 영순 여사의 목소리에 그 시절의 보람이 묻어났습니다. 그런데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어떤 일이에요? 영순 여사는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수많은 기억들 중에서 가장 특별했던 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아마 1990년에 있었던 일일 거야. 서울에서 젊은 부부가 찾아온 적이 있었어. 어떤 부부였어요? 남편이 사업에 실패해서 절망에 빠져 있던 부부였어. 소문을 듣고 우리 집을 찾아온 거지. 수지는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그분들이 며칠 동안 우리 집에 머물면서 마음을 추스르고 갔어. 그리고 몇 년 후에 다시 찾아왔는데
그때는 사업도 잘 되고 아이도 생겨서 정말 행복해 보이더라고. 정말 다행이네요. 그분들이 말하더라고. 우리 집에서 들은 이야기들이 새로운 희망을 주었다고. 특히 김봉수 씨의 이야기가 큰 힘이 되었다고 하더라고. 영순 여사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김봉수 씨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 일들이 정말 많았어. 학교를 그만두려던 아이가 다시 공부할 용기를 얻어간 일, 이혼을 생각하던 부부가 다시 화해한 일. 할머니 댁이 정말 특별한 곳이었네요. 특별한 곳이라기보다는 영순 여사가 생각해보며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진심으로 소통할 수 있는 곳이었던 것 같아. 그런 곳에서는 자연스럽게 치유가 일어나는 것 같아. 수지는 할머니의 지혜로운 말씀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저도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마음이 정말 편안해져요. 그게 바로 이야기의 힘이란다. 영순 여사가 말했습니다. 좋은 이야기는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는 힘이 있어. 해가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긴 이야기를 나눈 하루였습니다. 할머니, 내일은 어떤 이야기 들려주실 거예요? 수진이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일은 가장 특별한 이야기를 해줄게. 영순 여사가 신비로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에게 일어난 기적 같은 일들 말이야. 기적이요? 응. 정말 믿기 어려운 일들이었지. 하지만 분명히 일어난 일이야. 수지는 내일이 더욱 기대되었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는 매일 더 흥미로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꿈에서 5명의 풍물꾼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며 춤을 추고 있었고 하늘에서는 학들이 나라와 함께 춤추고 있었습니다. 꿈속에서 김봉수 씨는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젊은 아가씨, 이야기를 잘 간직하고 계시오. 그리고 언젠가 당신도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이 되시오. 꿈에서 깬 수지는 그 말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었지만 언젠가는 자신도 누군가에게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전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후원의 등불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 집의 따뜻한 마음을 상징하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주었던 그 등불이 말입니다. 제오장 가족의 기적. 마지막 날 아침 수지는 할머니와 함께 후원의 돌탑과 작은 샘을 구경했습니다. 정말로 김봉수 씨가 2번째로 오셨을 때 생겼다는 돌탑이 있었고 그 옆에서는 맑은 물이 졸졸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신기해요. 이 물이 정말 몸에 좋나요? 수진이 손으로 물을 떠 마시며 물었습니다. 글쎄, 과학적으로는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좋아졌다고 하더라고. 영순 여사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중요한 건 마음의 평안이 아닐까 싶어. 물맛이 정말 깔끔하고 차가웠습니다. 수지는 할머니의 말에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자 두 사람은 대청마루에 앉아 마지막 이야기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할머니가 약속했던 가족의 기적 이야기를 들을 차례였습니다. 할머니, 오늘이 마지막 밤이에요. 가장 특별한 이야기 들려주세요. 수진이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오늘은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해줄게. 영순 여사가 깊은 숨을 들이쉬며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에게 일어난 기적들 말이야. 수지는 긴장하며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1984년 겨울이었어. 내 아버지가 고등학교 3학년이던 때 말이야. 영순 여사가 기억을 떠올리며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고3이었을 때요? 응. 그때 내 아버지가 갑자기 크게 아프게 된 거야. 고열이 나고 의식을 잃고 의사들도 원인을 모르겠다고 하더라고. 수진의 얼굴이 심각해졌습니다. 정말요? 아버지가 그런 일이 있으셨어요? 며칠 동안 의식을 못 차리고 있었어. 우리는 정말 절망적이었지. 영순 여사의 목소리에 그때의 고통이 묻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할아버지가 서울 큰 병원으로 옮기려고 준비하고 있었어. 그런데 그날 밤 신기한 일이 일어났지. 영순 여사는 그날 밤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평생 잊을 수 없는 밤이었습니다. 밤 11시쯤이었나? 갑자기 집 밖에서 풍물 소리가 들리더라고. 그런데 그 소리가 참 익숙했어. 설마 김봉수 씨요?
맞아. 김봉수 씨가 오신 거야. 그것도 혼자서 말이야. 영순 여사가 말했습니다. 그때도 김봉수 씨가 오셨다고요? 응. 나중에 물어보니까 꿈에서 우리 집에 위급한 일이 있다는 걸 보셨다는 거야. 그래서 급히 찾아오신 거지. 수지는 놀라며 들었습니다. 정말 신기해요. 김봉수 씨가 내 아버지를 보시고는 말씀하시더라고. 이 아이는 특별한 기운을 가진 아이라고 하시면서 곧 좋아질 것이라고 하셨어. 그래서요. 그날 밤 김봉수 씨가 내 아버지 옆에서 밤새 풍물을 치셨어. 아주 조용하고 부드러운 음악으로 말이야. 영순 여사는 그때의 신비로운 광경을 떠올렸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새벽 무렵에 내 아버지가 눈을 떴어. 며칠 만에 처음으로 말이야. 정말요? 응. 그리고 첫 마디가 학이 꿈에 나타나서 괜찮다고 했어요 였어. 우리 모두 깜짝 놀랐지. 수지는 소름이 돋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버지도 학꿈을 꾸셨다고요? 그렇지. 의식을 잃고 있는 동안 계속 학이 나타나서 위로해줬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걱정하지 말라. 내게는 할 일이 많이 남아있다고 했다는 거야. 와, 정말 신기한 일이네요. 영순 여사는 그때의 기쁨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김봉수 씨가 말씀하시더라고. 이 집안에는 특별한 복이 있다고. 때를 이어 좋은 일들이 계속될 것이라고 하시면서. 그래서 아버지는 완전히 회복되신 거예요? 그럼. 며칠 후에는 완전히 건강해졌어. 의사들도 기적이라고 했지. 영순 여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그뿐만 아니야. 그 일 이후로 내 아버지가 공부를 더욱 열심히 하게 되었어. 자신에게 특별한 사명이 있다고 생각하게 된 거지. 수지는 아버지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처음 듣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일이 있으셨구나. 대학에도 잘 들어갔고 그 후로 줄곧 모범적으로 살았지. 김봉수 씨 말씀을 항상 기억하면서 말이야. 영순 여사는 아들의 성장 과정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더 신기한 일은 내 어머니와 만난 거야. 영순 여사가 계속했습니다. 어머니와요? 응. 그것도 우연이 아니었어. 정말 운명적인 만남이었지. 수지는 부모님의 연애 이야기가 궁금해졌습니다. 내 아버지가 대학교 4학년 때였어. 어느 날 내 어머니가 갑자기 우리 집을 찾아온 거야. 어머니가요? 왜요? 내 어머니도 어려리 트라이 JCONTINUEDIT운 일이 있었거든. 가족 문제로 고민이 많았는데 친구가 우리 집 이야기를 해줘서 찾아온 거야. 수지는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어떤 고민이었어요? 내 외할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해서 집안이 어려워졌거든. 그래서 내 어머니가 대학을 그만둬야 할 상황이었어. 그때 정말 절망적이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 집에 오신 거군요. 응. 그런데 마침 내 아버지가 집에 와 있을 때였어. 방학이어서 말이야. 영순 여사의 얼굴에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그때 처음 만나신 거예요? 그렇지.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게 내 어머니가 우리 집에 들어서자마자 등불을 보고 깜짝 놀라더라고. 왜요? 내 어머니도 어릴 때 비슷한 등불을 본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 외할머니 집에 있었다는 거야. 수지는 놀라며 들었습니다. 정말요? 응. 그래서 더욱 신기했어. 운명적인 연결고리가 있었던 거지. 영순 여사는 그때 며느리가 될 사람을 처음 만났던 순간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내 어머니에게 고민을 들어보니까 참 안타까웠어.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도움을 주기로 했지. 어떤 도움을 주셨어요? 먼저 마음의 위로를 해줬어. 그리고 내 아버지가 과외 선생님 일자리를 구해서 생활비를 벌 수 있게 도와줬지. 아버지가 도와주신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두 사람이 가까워지기 시작했어. 어려운 시기를 함께 버텨내면서 말이야. 수지는 부모님의 연애 이야기를 듣는 것이 새로웠습니다. 그런데 가장 신기한 건 그해 겨울에 일어난 일이야. 영순 여사가 목소리를 신비롭게 만들며 말했습니다. 뭐가 있었어요? 내 외할아버지 사업이 갑자기 좋아지기 시작한 거야. 거의 망할 뻔했던 사업이 말이야. 어떻게요? 뜻밖의 큰 거래처가 나타났다는 거야. 그것도 아주 좋은 조건으로 말이야. 영순 여사가 설명했습니다. 우연의 일치였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신기한 일이었어. 내 어머니가 우리 집에 와서 기도한 후에 일어난 일이거든. 수지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족의 인연이 정말 특별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내 어머니가 대학도 계속 다닐 수 있게 되었고 내 아버지와의 관계도 더욱 깊어졌지. 그럼 그때부터 사귀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렇지. 하지만 처음에는 그냥 좋은 친구 사이였어. 서로 어려운 시기를 함께 버텨내는 동반자 같은 관계였지. 영순 여사는 두 사람의 순수한 사랑을 지켜보는 것이 즐거웠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언제부터 연인 사이가 되셨어요? 대학 졸업하고 나서였어. 내 아버지가 취직하고 내 어머니도 안정이 되고 나서 정식으로 사귀기 시작했지. 오래 연애하셨네요. 그럼 3년 정도 연애하고 결혼했어. 그 사이에도 자주 우리 집에 와서 함께 시간을 보냈지. 수지는 부모님의 젊은 시절을 상상해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할 때도 신기한 일이 있었어. 영순 여사가 계속했습니다. 무슨 일이요? 결혼식 전날 밤에 김봉수 씨가 또 오신 거야. 이번에는 축하하러 오셨다고 하시면서. 김봉수 씨가 또요? 응. 그분이 말씀하시더라고. 이 집안에는 계속 복이 이어질 것이라고. 특히 태어날 아이들이 특별할 것이라고 하시면서. 수지는 자신과 관련된 이야기인 것 같아서 더욱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어요? 결혼식이 정말 아름다웠어. 그날 하늘에서 학대가 날아가는 걸 본 사람들이 많았다고 하더라고. 정말요? 응. 마치 축복해주는 것 같았다고 해. 사진에도 찍혔어. 영순 여사는 며느리와 아들의 결혼식을 생각하며 뿌듯해했습니다. 그리고 신혼여행에서도 신기한 일이 있었대. 어떤 일이요?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갔는데 그곳에서도 학과 관련된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고. 호텔 창문으로 학이 날아와서 인사하고 갔다는 거야. 수지는 부모님의 신혼여행 이야기까지 학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그럼 저와 관련된 일도 있었나요? 수진이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물론이지. 내가 태어날 때도 정말 특별한 일이 있었어. 영순 여사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어떤 일이요? 내가 태어나기 하루 전날 밤에 내 어머니가 신기한 꿈을 꾸었어. 무슨 꿈이요? 꿈에서 아름다운 학 한 마리가 나타나서 걱정하지 말라, 건강한 아이를 낳을 것이다라고 했다는 거야. 그리고 그 학이 이 아이는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태어날 것이라고 했다고 하더라고. 수지는 자신의 출생과 관련된 신비로운 이야기를 듣고 감동받았습니다. 정말요? 저에게 특별한 사명이 있다고요? 김봉수 씨도 내가 태어나고 나서 한 번 더 오셨어. 내가 돌 때였나? 그때 말씀하시길 이 아이는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하시더라고.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요? 응. 좋은 이야기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역할을 할 거라고 하시더라고. 수지는 그 말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릴 때부터 이야기 듣는 걸 좋아했나 봐. 할머니가 들려주는 옛날 이야기를 그렇게 좋아했잖아. 맞아요. 어릴 때부터 할머니 이야기가 제일 재미있었어요. 그리고 내가 자라면서도 계속 신기한 일들이 있었어. 영순 여사가 계속했습니다. 어떤 일들이요? 내가 초등학교 때 심하게 아픈 적이 있었잖아. 폐렴에 걸려서 입원했을 때 말이야. 수지는 어렴풋이 기억했습니다. 아, 그때요. 그때도 신기한 일이 있었어. 내가 의식을 잃고 있을 때 꿈에서 학이 나타나서 위로해줬다고 하지 않았니?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수진이 어린 시절 기억을 되짚어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고등학교 때 진로 때문에 고민할 때도 우리 집 등불 앞에서 기도했잖아. 그 후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게 되었고, 수지는 그때의 일을 생생하게 기억했습니다. 맞아요. 그때 정말 막막했는데 할머니 집에 와서 마음이 정리되었어요. 그게 바로 이 등불의 힘이야. 아니, 정확히는 마음을 열고 진심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오는 힘이지. 영순 여사는 손녀의 성장 과정을 지켜보며 느꼈던 자부심을 표현했습니다. 할머니, 그럼 정말로 우리 가족에게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는 건가요? 수진이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특별한 게 있다면? 영순 여사가 생각해보며 말했습니다. 그건 바로 마음이야. 남을 위하는 마음, 진심으로 도우려는 마음.
마음이요? 그래. 김봉수 씨가 항상 말씀하시던 게 있어.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난다고. 수지는 할머니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이 대대로 지켜온 게 있어. 문을 열어두는 마음, 이웃을 돕는 마음, 그리고 좋은 이야기를 나누는 마음. 정말 소중한 전통이네요. 그래서 내가 내게 이런 이야기들을 들려주는 거야. 이런 전통이 너를 통해서도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영순 여사는 손녀를 바라보며 큰 기대와 사랑을 담은 눈빛을 보냈습니다. 할머니, 저도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어요. 수진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됐어. 그게 바로 김봉수 씨가 말씀하신 내 사명인 것 같구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금처럼 진심으로 들어주고 진심으로 나누면 돼.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한 거야. 수지는 할머니의 지혜로운 조언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김봉수 씨는 그 후로도 계속 오셨어요? 마지막으로 오신 게 10년 전이었어. 그때 아주 연로하셨는데도 우리 집을 찾아주셨지. 뭐라고 하셨어요? 이제 자신의 역할이 끝났다고 하시더라고. 그리고 이제는 젊은 세대가 이런 일을 이어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영순 여사의 목소리에 아쉬움이 묻어났습니다. 그럼 김봉수 씨는 지금 돌아가셨을 거야. 그때도 이미 90이 넘으셨거든. 영순 여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렇구나. 하지만 그분이 남겨주신 가르침들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있어. 이 등불처럼 말이야. 두 사람은 잠시 조용히 등불을 바라보았습니다.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 집을 지켜온 그 등불을 말입니다. 할머니, 이 등불이 정말 특별한 것 같아요. 수진이 감회 깊게 말했습니다. 특별한 게 아니라 소중한 거야. 우리 가족의 마음을 담고 있는 소중한 물건이지. 앞으로도 계속 이 자리에 있을 거죠? 물론이야. 그리고 언젠가는 내가 이 집을 지키게 될 거고 내 아이들에게도 이 이야기들을 들려줘야지. 수지는 그런 미래를 상상해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할머니, 이번 며칠 동안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해요. 나도 고마워. 내가 이렇게 관심을 가져줘서 이 이야기들이 살아날 수 있었어. 영순 여사는 손녀와 함께 보낸 이 시간들이 정말 소중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혹시 이런 일들이 정말 일어난 건지 궁금해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중요한 건 이런 이야기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야. 수지는 할머니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진실이냐 아니냐보다는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더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게 되는 게 중요한 거야.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설사 모든 게 우연의 일치라고 해도 그런 우연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는 것도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야. 영순 여사의 지혜로운 말씀에 수지는 깊이 감동받았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수지는 서울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할머니, 내일 떠나기 전에 뭔가 특별한 일을 하면 좋겠어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그럼 내일 아침에 함께 등불에 기도를 올리자꾸나. 우리 가족의 행복과 평안을 위해서, 그리고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좋아요, 할머니. 그날 밤 수지는 마지막 꿈을 꾸었습니다. 이번에는 할머니, 할아버지, 김봉수 씨, 그리고 부모님이 모두 나타나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꿈이었습니다. 꿈속에서 김봉수 씨는 수진에게 마지막 말을 건넸습니다. 젊은 아가씨, 이제 당신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좋은 이야기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시오. 그것이 바로 당신의 사명입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진과 할머니는 약속대로 등불 앞에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마음속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리고 앞으로도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할머니, 정말 감사했어요. 이 이야기들을 절대 잊지 않을게요. 그리고 꼭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드릴게요. 수진이 할머니를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수진아. 내가 이런 이야기들의 새로운 전달자가 되어주길 바란다. 수진이 서울로 떠나는 차에 오르면서 뒤돌아보니 할머니가 등불을 든 채 손을 흔들고 계셨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김봉수 씨가 처음 이 집을 떠날 때의 장면과 같아 보였습니다.
후원의 등불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 집의 따뜻한 마음을 상징하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주었던 그 등불이 앞으로도 계속 그 역할을 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진이라는 새로운 이야기꾼이 탄생했습니다. 할머니로부터 전해받은 소중한 이야기들을 세상에 나누어 줄 사람이 말입니다. 등불의 빛은 이제 더 많은 곳으로 퍼져나갈 것이었습니다. 수진의 마음을 통해, 그리고 수진이 만날 사람들의 마음을 통해서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후원의 등불이 전해주는 진정한 기적이었습니다. 에피아이의 로즈유의 이야기의 계승. 몇 년 후 수진은 정말로 이야기꾼이 되었습니다. 할머니로부터 들은 소중한 이야기들을 책으로 쓰고 강연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이야기의 끝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야기의 진위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 우리가 서로를 더 사랑하고 더 따뜻하게 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후원의 등불은 지금도 어딘가에서 조용히 빛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수진에게도 딸이 생겼습니다. 할머니는 손자를 보는 기쁨을 누렸고 이제 네 번째 세대에게 이야기를 전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후원의 등불은 오늘도 그 자리에서 조용히 빛나고 있습니다. 세대를 이어 전해지는 사랑과 정성의 상징으로, 그리고 문을 열어두는 마음의 상징으로 말입니다. 이야기는 끝났지만 또 다른 이야기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듣는 이들 각자의 마음속에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이야기의 힘입니다. 잠들기 전 오늘도 우리 마음속의 등불이 조용히 빛나기를 바라며. 끝리트라이